요즘 유난히 혼자가 좋다, 연애와 결혼엔 별 관심이 없다는 분들 많은데요. 왜 사람들은 외롭지만 혼자를 선택하는 걸까요? 싸우는 것도 괴롭고 상처받는 것도 싫죠. 나이가 들수록 귀찮고 힘든 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짝 외롭긴 하지만 혼자가 편하죠. 에이, 그래도 연애하고 결혼해야지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가 편하지만 함께하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이긴 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기인한다고 했고, 인간관계 중에도 남녀관계는 어려운 숙제 같기도 해요. 영상 댓글에도 연애와 결혼이 어렵다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어렵긴 하지만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도 주니 놓지 않고 서로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남녀의 수많은 오해와 엇갈림이 있는데요. 서로를 잘 안다면 좀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와이 도시노리의 남과 여의 아들러 심리학, 혼자가 편한 당신에게 라는 책을 기본으로 제 생각을 더해 남녀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 연인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요. 제 생각엔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애와 결혼의 인식을 바꾼다면 관계가 개선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성을 보는 관점이 조금은 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연 들어볼게요. 남친이 다른 여자를 지나치게 힐끔거려서 고민입니다. 함께 길을 걷거나 카페, 식당, 운전 중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쳐다봐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고개까지 돌려가며 봅니다. 남친이 그럴 때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나에게 사랑이 식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의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답답합니다. 싸우기도 여러 번인데 고쳐지지 않아 헤어져야 할까봐요. 여러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자를 무시하는 거지 헤어지세요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바람기가 다분한 남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건 본능이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아무리 본능이라고 하지만 이성이 있으면 대놓고 보는 건 여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도 똑같이 다른 남자 보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을 힐끔거리는 게 여친에게 흥미가 없어서, 무시해서, 바람둥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남자의 뇌 욕망 중추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의 모습을 한눈에 발견하고 시각적으로 강하게 끌린다고 해요. 하지만 그 끌림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자가 지나가면 자동 반사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다만 눈치가 있어 그냥 슬쩍 보는 남자가 있고, 눈치 없이 대놓고 보는 남자가 있는 것 뿐이죠. 다른 여자 힐끔거려서 헤어지면 연애할 남자도 결혼할 남자도 없습니다. 남자의 이런 행동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주의를 줄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대놓고 보면 내 마음이 상한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자분들도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건 알지만 여친과 아내를 배려해서 고개를 돌려본다든지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차이만 알아도 사소한 트러블과 오해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는 뇌구조가 다르고 호르몬이 다르고 신체가 다르고 사회적 역할 또한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 맞는 남자,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나와 맞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으면 동성을 만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와 맞는 이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기대나 바람을 내려놓으면 관계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것 빼고는 모두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때론 같은 인간 맞아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남녀의 뇌기능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면 남자는 해결하고 경쟁하는 뇌, 숲을 의식하느라 나무를 보지 못하는 뇌를 가지고 있고, 여성은 공감하는 뇌, 낳고 키우는 성질,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자네와 우네를 이어주는 뇌량이라는 부분이 여자가 남자보다 20% 정도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네와 우네의 연계가 잘 되고 남성은 자네와 우네의 연계가 잘 되지 않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가 TV를 볼 때 아내가 하는 말을 건성건성 듣죠. 아내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뇌가 그런 거예요. 남편에게 알려주고 설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해서 답답하다는 여성들 많은데요. 남자의 뇌는 세심하게 못 봐요. 그걸 답답해하지 말고 남자는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죠. 남녀의 차이는 뇌뿐만 아니라 사고, 감정, 행동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여자는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해요. 남자는 회사에서 승진하고 시합에서 우승하는 등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연습을 하고 오늘 열심히 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남성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우선시하고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확인하려고 하고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확실하게 달력에 써줘야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에 반해 여성은 주관적인 의견에 집중하고 생리적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성은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 금방 지루해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렇게 남녀는 모든 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림에서와 같이 서로의 미스테리한 부분은 그냥 인정하고 공통점 30% 정도만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지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커플이라면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하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아들러의 수제자 루돌프 드라이커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랑이란 감정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인간관계의 부산물이다. 우리는 남녀 관계를 뜨거운 열정과 감정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사랑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연애와 결혼을 잘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인격이 기초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나요? 이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진 않겠다,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외롭지 않겠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혼은 그런 착각할 수 있죠. 내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 여겨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혼이라면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내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을 거란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초혼이랑 재혼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초혼에선 당연하던 것이 재혼에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당신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내가 살림해주고 잠자리 해줄게. 이런 마인드 빨리 버리는 게 중년년에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잠자리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이 하는 거지.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걸 나는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상대에게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바란다면 입장 바꿔 나도 상대에게 200만 원의 생활비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상대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관계를 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재혼뿐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적용해야 해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상대에게 바라거나 기대하지 말자. 그래야 부부관계의 갈등도 풀어갈 수 있어요. 저 또한 남자에 대해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나의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을 거란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 인식의 틀로 인해 갈등과 오해, 수많은 엇갈림이 있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연애와 결혼, 이성에 대한 인식의 틀을 벗어나니 관계가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남녀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아들러는 결혼은 결심이고 각오이며 서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성숙한 마음으로 관계를 풀어간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